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도 너를 들여다본다. 사실은 너무 바라다 보면 그냥 내가 심연이 돼. 오늘 리뷰할 이 레인디어, 베이비 레인디어가 지금 현재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다 찍었대요. 봐야겠나? 약간 이렇게 좀 돼가지고 오늘 그거를 갑자기 리뷰를 하게 됐거든요. 사실 이걸 리뷰할 생각이 아니었고 3채를 할까 이걸 할까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신호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코미디언 도니, 바텐더로 일하면서 자칭 변호사라는 한 외로운 여자를 만났는데 슬퍼 보이는 그녀를 달래주기 위해 공짜로 차 한 잔을 대접한다. 그 순간부터 여자는 미친 듯한 집착에 사로잡힌다. 알고 보니 그녀는 예전부터 스토킹 범죄 이력이 있던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제가 사실 먼저 고백하자면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음울하고 어두운 장르의 컨텐츠 내주는 거 되게 챙겨보는 편이에요, 나름.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현재까지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좀 곱씹었던 거? 제가 아무튼 좀 기억에 남는 건 데빌맨 크라이 베이비라는 작품으로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이미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보면서 정말 한 일주일 내내 이거에 대해 생각을 했을 만큼 되게 강렬했던 작품인데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결이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시작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울렁거린다기보다는 간간히 입 틀어막고 음소거하면서 화면만 좀 쳐다보게 되는 차마 소리로 뭔가 저 상황을 전달받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류의 멘탈 깨지는 느낌?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류의 피폐물이랑은 조금 장르가 다른 게 전제가 달라요. 아주 적나라한 자기 고백인 것 같아요. 감독 리처드 게드 씨가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시리즈인데 각본과 주연 모두 리처드 게드가 맡은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번 넷플릭스 시리즈가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사건을 겪은 직후로 1인극으로 그 각본을 이미 만들어가지고 좀 플레이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각본부터 한번 가볍게 감상을 던져보자면 끔찍하게 망가진 사람의 감정 회로를 엿보는 느낌?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내가 보고 싶지 않았는데 싶은 느낌? 이 작업을 통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스스로를 많이 뭔가 정리를 했을 것 같은 게 느껴지는 자기 혐오, 뭐 회피, 그루밍 범죄, 가스라이팅, 스토킹 그냥 온갖 뭔가 불행한 것의 집합체야. 오버를 살짝 보태자면 스톡홀름 증후군이나 다를 게 없어 보이거든요. 참 인생 먹 같다 싶을 만큼 불행이 그 시기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데 즉 시놉시스에서 말했던 스토킹 범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러니한 게 하필 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번에 다 일어났냐가 아니라 저런 사람이라서 저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구나로 바뀌어요. 마음이. 이게 막 뭐 피해자 탓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자전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본인이 이 당시에 어떤 꿈을 가졌었고 어떤 실패를 맛봤으며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뭔가 정리를 쫙 해주는데 그게 되게 납득이 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진짜 픽션보다 더 픽션같이 불행한 일이 덕지덕지 달라붙는 상황에 대해서 이 당사자가 어떻게 회고를 하냐면 제가 아직도 그 대사가 기억에 남는 게 학대는 저를 온갖 이상한 사람들의 반창고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저의 벌어진 상처의 틈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옵니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대사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다른 결일 수 있는데 저 약간 그 20살 초반 막 이럴 때 듣던 얘기가 진짜 못된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진 그러니까 당장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가지고 되게 적극적으로 들이대서 결국은 너랑 인연을 맺게 될 텐데 뭐 이런 식의 아무튼 조언이 있었거든요. 언니들 같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무튼 그래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인간은 참 복잡한 동물인가 사회적으로 소통을 요하는 동물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았어요. 연기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본인이 바닥을 쳤었을 시절에 연기를 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히 이해하지 못할 영역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영국 영어 이쪽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그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는 환경에 따라서 악센트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해자의 악센트가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어제 꿈에 나왔습니다. Really manly hands, haven't you? 연출과 관련해서 생각한 게 있다면 저는 보통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나레이션도 사실은 대사의 한 일부잖아요. 어떤 상황을
다른 대상으로 비춰가지고 은유해서 설명해주는 게 좋지 직관적으로 딱 때려박으면서 설명해주는 게 조금 싱겁달까? 좀 쉬운 방식을 선택하네? 이런 인상이에요. 되게 건방지게.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미장센, 카메라, 뭐 미술, 음악 이런 거. 뭐 알려줘 잘 모르긴 하지만. 근데 이 작품은 나레이션이 필수 요소야. 어쩔 수 없어. 나레이션이 없었으면 오리지널의 매력의 반도 따라잡을 수 없었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감정이 굉장히 복잡 미묘해요. 무슨 느낌까지 받았냐면 그 나레이션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그 상황, 그 감정, 당시 감정의 해설이 메인이고 그 외에 화면으로 나오는 그런 재현이 부가적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나레이션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당시 캐릭터의 감정 상태가 그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주인공이 사실 엄밀히 말해가지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잖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 대처가 굉장히 소극적이야. 이사를 간다든지 뭐 직장을 바꾼다든지 뭔가 추라이를 되게 안 해. 그래가지고 그 극중 주변 사람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 지금 사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보는 관객도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 쟤 왜 저러는 거야? 상황적인 분위기라든가 연기로는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는 게 딱 티가 나는데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라든지 나레이션 등으로는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쾌하고 위험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꾸 상황을 연장시키지? 엿가락처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안 해주면 몰라. 우리는 나레이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야. 이유가 너무 비참해. 근데 너무 슬프고 자기 혐오.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 그 유시민 작가님이 했던 말 중에 보수는 관성, 그것을 깨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운동 에너지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다시 그 고무줄처럼 원래 상황으로 돌아가고 한다는 거잖아.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 레인디어 주인공의 상황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드라마 시리즈는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하고 있지만 그 사건만을 다루지 않거든요. 이 스토킹 사건이 결국 어떤 식으로 결말을 짓게 되는지 그 과정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매개로 당시 주인공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태였는지를 주목해야 돼.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중반부터 이 사건, 전반적인 사건의 인과관계가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레이션이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사실 이거는 드라마 시리즈 단순히 그냥 픽션 콘텐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영상 에세이인 거야. 범죄 피해자의 영상 에세이를 보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라인이 많아도 나레이션이 많아도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인간의 망가진 상태를 우리는 이해하는 게 first이기 때문에 근데 나 왜 자꾸 재수없게 영어 섞어 쓰지? 아무튼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겪은 게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수준의 처절함과 솔직함이 드러나는 그 대사들의 일품이다. 추천드리고요. 아마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실화 기반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톤도 굉장히 점잖고 그래도 마음이 좋진 않긴 하네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여담으로 이 작가이자 배우가 실제로 코미디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코미디 지망생일 때 영상, 스탠디업 코미디 영상이 유튜브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만두기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일단 그렇습니다. No.